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희가 뭉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느새 가을이 글쎄 됐고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 1단계로 내려서면서. 네, 그래서 조금 다시.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요즘에 현안도 많았었고. 사실 그래요. 네, 교수님 뵙고 여쭤보고 싶은 문제도 네.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뭐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요. 네.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한 어업지도. 사람이 어업지도사라고 하시던데 이분이 뭐 양쪽 주장이 좀 서로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팩트만 살펴보면 네. 우리 영해를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가서 지금 실종, 사망, 시신도 네. 못 찾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남한과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다르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네.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10월 14일 현재 찾아진 게 없어요. 없어요. 명확한 예, 팩트가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양쪽 주장을 좀 들으면서 네. 되게 낯선 용어들, 맞습니다. 영해라는 것도 사실은 네, 되게 나오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영해라는 것도 네. 어떤 건지 음. 명확하게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현재로서는 피격 사망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뭐 시신이 불태워졌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명확하지 네, 않고 네. 양측의 얘기가 다른데다가 네. 그리고 어쨌거나 시신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 어떤 명백한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단지 이 sa건과 관련해 갖고 너무 중요한 국제법적인 개념들을 지금 놓치면서 정부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오해와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지금 네. 드러난 명백한 사실은 그 어업지도사 피격 위치 자체가 네.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2km 지점, 38km 지점입니다. 그 정도 선이고요. 이 지점은 이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곳 남쪽이고 그다음에 북방 한계선의 북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진 월북이냐 아니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떠밀려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의거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참에서 그 당시의 교신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월북이라는 그 의사 표현을 한 내용은 없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네. 어쨌든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지금 황해남도하고 우리의 그 5개 도서, 그러니까 서해 5개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연결하는 이 황해남도 이쪽 수역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잡할까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앞에 지도가 나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군사 분계선이 이 김포 강화도 쪽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그 휴전 협정 당시에 그 서해 쪽에 그 어떤 군사 수역을 나누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1950년 8월 30일 날 당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측의 작전의 북측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북방 한계선을 설정을 했어요. 네네네. 그 북방 한계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북방 한계선 남쪽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서해 5개 도서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복잡한 내용이 이 국제법상의 영해가 이 지역에 다시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영역은 영토, 영해, 그다음에 영공으로 구성되는데 영토는 아시다시피 땅이고, 근데 영해는 땅으로부터 발양되는 바다의 수면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바다의 수면은 국제법상 통상 영토로부터 12해리, 1해리가 1,800m 남짓이기 때문에 약 22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영해의 폭을 산정을 했을 때 음.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발향하는 영해가 그 우리 측 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NLL 네. 북방한계선 아래까지 이렇게 포괄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영토에서 22km가 예. 나와야 되니 나와야 되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황해남도가 아래로 툭 튀어나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22km를 이해하시네요. 하려면 네. 당연히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더 어. 복잡한 문제는 네.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21조에 따라서 음. 각 섬도 영해를 갖습니다. 이런 아. 경우에 백령도, 소총도, 대청도, 연평도, 우도도 자체 영해를 갖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제 3조에 따라서 영해의 폭은 3해리부터 12해리 이내에서 각 국가가 각 국가의 국내법으로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영해법이 있고요. 예. 그 영해법에 따라서 영해가 정해지는데요. 백령 이 서해 5도의 경우에는 3해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주 해협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 서해 5도가 발행하는 3해리의 우리 측 영해와 북한 황해남도에서 발행하는 12해리의 북한 측 영해가 중첩되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역이 여기 형성되는데요. 그럴 중간에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군사 그 수역을 나누는 해군의 작전 수역을 나누는 그 북방 한계선이 또 그어져 있어요. 그 북방 한계선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쵸, 근데 항상. 굉장히 법적인 개념인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군사 작전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기준 되고 있어요. 네. 북한도 그걸 일단 인정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이제 뭐 한쪽에서는 국민이 피격당할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는데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거에 지금 시신도 못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은 일단 북방한계선 북측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의 책임이 있겠죠. 네. 그걸 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건 막지 못했느냐? 이건 어쨌든 그야말로 법적인 책임이죠. 사실 이 넓은 바다에서 밤에 사람이 혼자 넘어가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경계의 책임이 있지만 거기서 피격이 당한 것이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아무도 못 방기했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그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은 왜냐하면은 받아들여지기 그럼 어렵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지금 추정 위치 북방한계선 북쪽인 이 피격 추정 위치에서 피격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해군이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갈 수 그거 없었을 없어요. 것 같아요. 없는 게요. 지금 설명에 따르면 더더욱 없는 게 이 네. 북방한계선은 우리 측은 강력하게 북방한계선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북한 측은 이걸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왜요? 북한 측은 처음부터 이걸 무시했어요. NLL에 대해서. NLL에 대해서. 근데 NLL은 국제법상의 영토선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북한 측 영해라고 주로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네. 되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예. 북측 수역이지 여긴 영해가 아니에요. 영해 자체는 이렇게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영해가 중첩되는 곳에다가 또 NLL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이 군사 작전의 수역을 나누는 그런 선이 한테 그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 쪽에서는 NLL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해군이 이 NLL을 넘어서 이 어업 지도사를 구출하러 거기까지 만약 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북한 측한테 이 NLL을 무시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로 그 어업 지도사의 피격 사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수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상황상.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보면은 이거를 무시하고 이번에도 이제 주장이 북한이 마음대로 그어놓은 뭐 수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에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어쨌든 그 황해남도에서 발향하는 북한 측 영해가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영해를 그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기선이라고 하는데 기선을 설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통상 기선입니다. 그냥 해안선부터 시작하는 12L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간조시 저조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썰물 때 썰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바닷물과 땅이 해안선이 만나는 네. 그 지점부터 12L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인 통상 기선인데 네. 우리 남서해 서남해안 목포라든지 그쪽 아시겠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섬들이 많고 황해남도도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선 기선을 그었는데 왜냐면 막 이렇게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선 기선이라고 하건 그 영토의 제일 외측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 직선을 긋고 그 직선 기선부터 12L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네. 황해남도는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남단의 섬들을 연결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22km를 거기 설정하면은 당연히 우리 그 안에 백령도나 백령도, 대청도나 소통도가 다 포함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그 군사 작전의 그 구분선이라고 할 수 있는 NLL이 그 안에 또 포괄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많았고요. 북한 예. 측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수역을 나눠서 이제 그 수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서 양측이 기본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대화도 못 하고 있는 그만큼 거구나. 대화를 못 하는 거죠. 뭐 대단하게 무슨 평화를 위해서 큰 진전을 이루자는 차원도 아니고 양측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역을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수색을 할 테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소문만 무성한 겁니다. 뭐 북한이 어떻게 했다, 북한이 얘네를 무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소문만 무성하고 전부 어떤 낭설이 증폭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아니 근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안타까운 사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이동하거나 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애매한 그런 네, 구역에 있는데 네네.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네. 게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영해가 뭔지, 영해 폭이 뭔지, 직선기선이 어떻게 그어지는 건지, 양측 간의 영해가 중첩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때 우리는 연평도 포격을 당했으니까 정말 화가 나고 민간인까지 사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걸 유엔에 가져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객관적인 국제법, 이 국제법 기준이 되는 게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습니다. 해양법 협약. 예.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이 영해가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건데 당시에도 이제 이 북한 측 주장을 양쪽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100대 0으로 이기게끔 돼 있지는 않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되게 해양법의 원로 학자들께서도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것이 이렇게 발생됐는지 물론 이제 팩트는 모릅니다. 네. 현재 이제 뭐 왜 정말 피격이 됐는지 피격돼서 뭐 시신이 불태워졌는지 바다에 버려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위치만 가지고 이 사건을 분석한다면은 네.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게 됐어요. 하나의 실수라면 이분이 어떤 이유였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는 걸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네네. 여기로 우리는 해군이나 해경이 진입을 해갖고 이분을 구출해 올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NLL을 스스로 무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북한 측에 어떤 대화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 측 인원이 우리 측 남측 업지도사가 그쪽으로 떠밀려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구하겠다. 그럼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할 테니까 너희도 넘어오지 말라 그러겠죠. 그렇죠. 네네. 예. 아니 우리 영해라. 북한은 우리 영해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 지역은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38km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측 영해가 발양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전에 보면은 그 NLL 문제가 몇 번
불거졌을 때 네. 뭐 TV에 나오는 그런 그 패널리스트들이 네. NLL을 심지어는 북한의 영해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어, 일이 그런 경우는 예,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L을 남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갈수 있는- 전부 북측 영해가 된다는 아주 대단히 친북적인 그런 종북 그런 정도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런 복잡한 지금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듣고 네.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면피를 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로 네. 하여금 불필요한 논쟁거리나 오해나 그 에너지 오해는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낭비하지 음.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팩트가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른 것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못 챙겨봤을 수도 맞습니다. 아닙니다.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챙겨봤는데 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막상 가보면은요 몰라요. 제가 사실은 관계부처 거기 아주 고위급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네.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건 명확히 국제법적인 문제인데 네. 그분들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국제법적인 논리를 들이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세미나를 나가서 관계부처 협의 때 굉장히 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군, 합참 이런 네, 데까지 네, 네.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고위직으로 몇십 년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NLL도 뭐 헬리콥터 타고서 몇 번씩 보신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접근 방식인 국제법적인 문제라고 접근하면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논리적인 그 접근 방식은 다 국제법적인 논리를 들이댑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네.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적인 걸 저도 쓰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정치적으로 네, 해석을 맞습니다. 하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일단 이런 상태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시고 정확히 언론에서도 영해가 무엇인지 참. 그다음에 NLL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NLL이 분명히 그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양측의 군사 작전에 해군 군사 작전에 수역을 나누는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은 해왔고요. 네. 1950년대 말에 조선중앙연감을 봐도 이 NLL의 존재를 북한 측이 인지하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NLL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NLL을 무시하면서도 이것의 작전 수역은 서로 나눠요. 가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영해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북측은 영해를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해는 어쨌든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어느 나라건 바다에 연해 있는 한 영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참고적으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하. 사인은 했는데 예. 비준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320개 조항은 한 조 한 조가 다 기존의 해양 관습법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미국도 아니에요. 예,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기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있다고요? 안 돼 있어요. 미국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해를 갖고자 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의 기본적인 취지가 영해를 제한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같이 밖에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밖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통적인 관습법 체계를 성문화한 거기 때문에 그 관습법에 따르면 일단 북한도 그 입장을 따르는 거고요. 북한의 영해 제도를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기본적인 국제법상의 영해 제도를 개수하면서도 한때 15회 해리까지 영해의 폭을 이렇게 넓힌 적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넓혀봐야. 자기네만 넓힌다고 네. 해서 그 영해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해의 무해 통항권이라고 해서 상대 측 영해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목적이 없이 재빨리 통과하는 거는 국제법상 인정이 되는데 군함의 무해 통항권은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명확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러 우리의 민간 선박이 들어간다면은 또 국제법적인 논리가 있어요. 북측 영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넘어가서 구조를 한다 모를까 우리 해경이나 해군 군함이 넘어간다면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NLL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는 그렇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네. 아주 명쾌하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국가는 뭘 했느냐, 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 저는 오히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명쾌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잡한 해양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 지금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네. 각자 자신들이 편한 상태로 자꾸 주장해 맞습니다. 그걸 끌고 가는 것일 네. 뿐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네. 전 오히려 더 명쾌한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은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팩트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 해결이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채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나가도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좀 더 국민들한테 합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그냥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도 다 끄떡끄떡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정부 관계자들도 아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렇지 않습니까? 국제법 학회에서도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아시죠. 근데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갈릴레오의 그 당시 상황을 보는 듯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지구는 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갈릴레오가 그때 당시 종교 재판으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진리를 얘기해서 지구가 돈다는. 태양을 돈다고. 근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몰랐느냐? 아니거든요.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되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로마 카톨릭에서도 알았는데 그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프레임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엄한 갈릴레오만 거기 갔다가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구가 돈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국민들과 정부가 이걸 좀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 이 지역에 대한 평화 수역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김정일이한테 무슨 엔레를 갖다 바치니 포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자체가 복잡한 수역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도서의 그 영유권, 관할권 당연히 우리가 갖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 일반 여기 공해상의 그 통항권 같은 것들은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 이 문제가 뭐냐면 연결된 게 우리 어민들이 여기서 이제 꽃게잡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중국 어선들이 넘어옵니다. 중국 어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남측에서 하다가 북측으로 넘어가요. 범법행위를 하다가 남측에서 꽃게잡이 범법행위 하다가 우리가 해경이 쫓아오면은 북측 수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협의를 해서 남북한 양측이 협의를 해갖고 이런 불법적인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설명 듣고 전 좀 명확해졌어요.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도대체 국민 한 사람 못 구하고 뭐 했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다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죠.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재발됐을 경우에 우리는 남과 북이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이 영해나 이런 바다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매뉴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양측에 어떤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하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큰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위급 시기에 어떻게 구조하느냐 그런 것도 인도적인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피격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당시 피격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긴 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 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합니다만 이 일을 계기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발언 속에 합리적인 생각들이 묻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또 깨달음을. 아닙니다. 여하튼 영해가 이렇다는 거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해와
그 북방 한계선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지구상의 가장 복잡한 수역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우리 지금 그 연평도 인근에서 있었던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을 네. 계기로 해서 영해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과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좀 속이 좀 들끓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들끓을 이유가 아니네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빨리 다음 어쨌든 시간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